7.9%를 기록해 역시 3위인 이 시장과 오차범위 내였습니다. 이 조사에서 반 전 총장은 문 전 대표는 물론이고 이재명 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등 야권의 다른 후보들과 양자 대결에서도 지지율이 뒤지는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두 여론조사 결과로 여권이 술렁이기 시작한 가운데 황대행은 쪽방촌과 전통시장을 방문해 대선 주자용 행보란 지적을 받았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네, 이런 심상치 않은 지지율 변화를 의식한 걸까요? 오늘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한 반기문 전 총장은 문재인 전 대표를 향한 비판을 쏟아내며 각을 세웠습니다. 안지형 기자입니다. 반기문 전 총장은 우선 문재인 전 대표의 안보관을 문제 삼았습니다. 대통령 되겠다는 분이 대통령 되자마자 그 미국보다 평양을 먼저 가겠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특히 사드 배치와 관련해 말을 바꾸는 건 문제라며 문 전 대표의 발언을 비판했습니다. 그동안 보여온 모습보다 개헌에 대한 의지를 강조한 것도 문 전 대표를 압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후보가 되실 분이 개헌은 안 되겠다 그런다면 제왕적인 대통령제에 갇히게 되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패권입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표와 지지율이 벌어지는 건 여권에 대한 반감 때문이지 개인적 이유는 아니라는 논리를 폈습니다. 지지율로 말하면은 작년 이 최순실 게이트 나기 전까지는 제가 많은 경우에 제가 앞서 있었습니다. 날선 공격에 문 전 대표도 반박에 나섰습니다.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면 뭔가 안보에 대해서 소홀히 한다든지 종북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나누면 발전이 없는 거죠. 한편 반 전 총장은 미국 검찰에서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동생과 조카 연루 사건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조선 빅3로 보는 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이 올해 정규직 직원을 14,000명 줄이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오늘 발표한 업종별 경쟁력 강화 방안에 담긴 내용입니다. 감축 인원은 지난해보다 2배 늘어났죠. 정작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방안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태경 기자입니다. 정부가 대책을 내놓은 업종은 몇 년째 경기 침체가 심각한 조선, 해운, 철강, 석유화학입니다. 핵심은 조선업의 인력 감축입니다. 지난해 조선 빅3는 희망퇴직 등을 통해 정규직을 7,000명 줄인 데 이어 올해는 그 2배인 14,000명을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협력업체 직원은 2만 명 이상이 실직하게 될 거라는 게 조선업계의 관측입니다. 대량 실직 사태가 코앞에 닥쳤는데도 정부는 단기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의 과거 대책을 재탕하는 데 급급합니다. 해운업의 경우 현대상선 같은 국내 해운사의 선박 인수 등에 총 6조 5천억 원의 금융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철강업은 공급 과잉 품목과 설비를 줄이고 석유화학은 전기차 소재 같은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미국 트럼프 정부가 철강, 석유화학 등 자국 전통산업 보호를 위해 다른 나라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벼르는 상황에서 정작 이에 대한 대처법은 빠져 있어 반쪽짜리 대책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JTBC 이태경입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삼성 서울병원은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데다가 역학조사에도 비협조적이었죠. 1년 반 동안 징계를 망설이던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말 뒤늦게 영업정지 15일 그리고 벌금 200만 원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나마 800만 원을 더 내면 영업정지도 피할 수가 있다는군요. 구혜진 기자입니다. 삼성서울병원은 지난달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 통보를 받았습니다. 의료법과 감염병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5일과 벌금 200만 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삼성서울병원 같은 대형 병원의 15일 영업정지는 큰 타격이지만 피해갈 길이 있습니다. 의료법상 병원의 영업정지 처분은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준도 관대합니다. 연간 총 수입액이 90억 원 이상인 병원은 영업정지 하루당 과징금 53만 7,500원으로 환산됩니다.
삼성서울병원의 연 의료 수입액은 9,600억 원대로 기준의 100배가 넘지만 같은 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에 806만 2,500원만 내면 영업을 중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환자 권익단체들은 위법 행위의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영업 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신하도록 한 법조항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대리수술이나 주사기 재사용 같은 심각한 의료 범죄도 얼마 안 되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환자의 목숨과 관련된 의료법의 처벌 규정을 대대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6만여 개의 객실을 가진 일본의 한 호텔 체인이 위안부는 매춘부고 난징 대학살은 없다고 부정하는 책들을 객실에 배치해서 분노를 사고 있죠. 이 호텔은 삿포로 동계 아시안게임의 숙소이기도 해서 한중일 세 나라의 갈등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정헌 특파원입니다. 일본 전역과 북미 지역에 객실을 보유한 아파호텔입니다. 최고 경영자 모토야가 쓴 극우 성향의 책들을 방마다 비치하고 있습니다. 위안부는 고급 매춘부였다며 가해 역사를 왜곡합니다. 일본군이 중국인들을 무참히 살해한 난징 대학살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중국에선 정부까지 나서서 이용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中国愿与日方友好交流，但是绝不会允许歪曲历史、伤害中国人民感情的公然挑衅行为。 다음 달 삿포로 동계 아시안 게임에 출전하는 우리 선수단 100여 명도 이 아파 호텔 현지 체인점에 숙박할 예정입니다. 대한체육회는 스포츠 이념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서한을 대회 조직위원회에 보냈으며 문제의 책을 치우겠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시안 게임 기간 중 삿포로 지역 호텔에 한정한 잠정 조치로 불씨는 여전합니다. 도쿄에서 JTBC 이정헌입니다. 네, 사흘 뒤면 설입니다. 김영란법이 시행되고 맞는 첫 명절이죠. 택배 물량이 오히려 늘어났다는데 눈 쌓인 길을 바쁘게 달려야 할 택배 기사들은 비상입니다. 밀착 카메라가 우체국 집배원의 하루를 함께 해보았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오전 6시 20분, 우체국에 대형 수화물 트럭이 들어옵니다. 행여나 쓰러질까 키보다 높게 쌓인 택배 상자를 세 사람이 조심스레 옮깁니다. 수원 우편 집중국에서 온 차량입니다. 이 트럭 안에 든 택배 물량만 11톤에 달합니다. 설을 앞두고 이런 차량이 하루에만 4-5대가량 우체국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하 1층에서는 분류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주소지에 따라 택배를 분류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오늘 하루 이곳 우체국 집배원분들이 배달할 택배 물량인데요. 특히 설 선물이 눈에 띕니다. 이쪽을 보면 식용유와 통조림 같은 선물 세트도 있고요. 이 옆에는 지역 특산품인 굴비도 있습니다. 또한 무게가 조금 되는 10kg짜리 사과 박스도 있습니다. 물량이 워낙 많고 일손이 부족하다 보니 차에 실어야 할 사과 상자를 오토바이로 배달합니다. 부정청탁 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시행 이후 처음 맞는 명절인데 예상과 달리 택배 물량이 지난해보다 전국적으로 13% 늘었습니다. 값비싼 선물은 줄고 과일이나 생필품 등 5만 원 이하의 선물 세트가 대부분입니다. 오전 10시 20분, 서둘러 우체국을 나서려는 집배원의 발걸음을 한파가 붙잡습니다. 시동이 잘 안 걸리나 봐요. 네, 추워갖고 잘 안 걸려요. 추울 때는 5분 정도 도로 곳곳엔 얼마 전 내린 눈이 쌓여 있고 빙판길로 변해 아슬아슬한 구간도 여럿 있습니다. 하루에 몇 번은 넘어지죠. 이게 정말 천천히 다녀야죠. 이제 자주 다니는 동네다 보니까 이제 내가 여기가 어디가 음지고 양지를 아니까 그쪽에서 정말 천천히 다니죠.